2015년 영화 잡지계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직접 영화 잡지를 만들겠다 결심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연예계 잡지식인 김구라. 그런 그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영화 잡지계의 퀸 오브 더 퀸 박혜은 편집장. 이들이 모은 무비 스토커의 기자단. 가요계의 감성 충만 꽃중년 영화를 듣는 기자 윤상. 기발한 말맛으로 충무로를 평정한 영화를 찍는 기자 이병헌. 예측 불허 독특한 감각을 소유한 영화를 밝히는 기자 김정민. 수치와 통계로 모든 걸 파악하는 영화를 분석하는 기자 이지혜. 이글거리는 눈빛과 열정을 지닌 영화를 쫓는 기자 최태준. 취향 저격 토크쇼 무비 스토커. 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죠. 마감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사거리 좀 찾다 보면 바로 일주일이 그냥 뚝딱 흘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아무래도 이게 또 테마 기사다 보니까 이게 뭐 쉽지가 않네.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막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거 뭐 인사고과가 좋아요. 그래요. 한관호 기사의 떨린다. 커버는 최태준 기자의 폰 아이덴티티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네. 아이고. 왜 이러셨어요? 표지를 차지하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져서. 어디 보면 저기 뭐 풋내기한테 이제 쓰는 거잖아. 저희 너무 쉽게 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때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래요? 그래. 저한테 너무 뭘 관심 들었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 들으셨어요. 너무 일을 시키니까 서로에 대해 파악할 시간도 없고 회식 한번 해요. 네. 지난주에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어요? 아니 기자님들 여기 남편이 저기 감독님이시죠? 이용주고요. 네. 건축학개로.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서로 좀 호흡이 맞아가야지. 근데 우리 저기 이 기자는 뭐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좀 많이 보죠?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던데. 스크린이 작으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노안이 와서 그런지. 아니 저는 몰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볼 수 있다는 건 있는데 뭐 조금만 뭐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정지가 되니까 정지해놓고 다시 보고 하니까 이걸 한 3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통하는 영화는 또 따로 있는 거죠. 일반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 좀 호흡이 짧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더 잘 그러니까 이제 되는 모바일 뭐 이제 대박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IPTV 대박 영화랑 이제 뭐 일치하는 건데 그거 좀 특징이 있어요? 사실 IPTV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북아판권 시장이 개봉이 끝나고 단물이 다 빠지고 남은 걸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하나의 엄연한 시장으로 그래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카테고리가 이제 있거든요. 극장, 네. 동시 상영관도 있더라고. IP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매출액만 해도 1조가 되기 때문에 극장에서 좀 본전을 못 뽑았더라도 맞아요. IPTV에서 좀 이렇게 쌤쌤 대표적인 얘기가 그 저기 인간 중독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분기를 못 넣었었는데 극장 개봉 시에는 이제 IP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손해를 많이 회복했죠.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IP에서 역으로 다시 이제 극장 상영관으로 간 사례는 없죠? 그런 경우는 특별 상영 말고는 없어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상영을 한다거나 이미 극장에서 갑자기 틀었던 감독이 거를 유명해졌다. 네, 그런 그런 건 없나? 경우가 아니고서는 힘내세요 병원 씨를 다시 한번. 병원 씨의 꿈은 영화 감독이다. 지금 그는 힘차게 외친다. 특별 상영 해가지고 한 20명 들어갔어요. 20명. 스물이 좀 잘 돼가지고 거기에 좀 엎어가지고 재개봉을 했는데 어우 더 창피하더라고요. 이름처럼 됐네요, 스물. 이름처럼 됐네요, 스물. 그러네. 완전 저기 부관 참시네. 좋은 말인데 기분이 나쁘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이십니다. 예. 오늘 의상 화사하시
쿨하시다. 다들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예, 그럼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정도 있다가 정리하시고 회의실에서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준비는 예. 다 되셨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주제를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식욕 폭발, 맛있는 영화 읽기 해서 국방이다, 먹방이다 해가지고 뭐 인기들이 워낙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요새 네. 확실히 뭐 먹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호 주제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음식 영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음식 영화를 왜 안 좋아하세요? 요즘에 좀 지겨운 게 영화가 아니라 TV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 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 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 어떻게 생각? 너무 많이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는 건 박 선생님만 나오지 뭐. 우리야 뭐. 우리야 그냥 먼저 배우는 건데. 뭐죠, 뭐. 역할이? 배우는 정보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또 다르잖아요. 드라마가 너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웹드라마부터 해가지고. 십시아를 합시다. 감독님도 하셨잖아요. 감독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말인데. 그 옛날에 뭐 하나 하지 않았었어요? 출출한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 저기 감독들이 이거 옴니버스로 해가지고. 수작이죠. 표현이 특히 재밌었어요. 그 음식이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뭐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는 거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라고 막 작가들이 그럴 때 아니 맛있는 걸 뭘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럴 때 이게 그 몰라서 그런 거야. 음식을 좀 아니까 무슨 뭐 저도 시덥지 않게 무슨 음식에 뭐 바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게 영화를 보시겠네요. 그렇죠, 뭐. 예, 많이. 한번, 예. 이 영화 중에서 음식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들이 그렇죠, 사실 그건 옛날부터 있죠. 많았죠. 그건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저기 황해. 하정우. 사실 영화 황해는 그렇게 어두운 영화가 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먹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하정우라는 배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잘 먹어요. 핫바를 한 입 뜯을 때도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먹방 장면들 꽤 있지 않아요? 만두부터 해서 만두 있고, 낙지도 있고. 낙지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맞아. 그렇게 따라 먹고 싶지 않았죠. 맞죠. 낙지를 막 이렇게. 빙고. 저는 어떤 한 인물보다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령화 가족에서 윤여정 씨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는 윤재문 씨가 사실은 되게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삼겹살. 쌈 이만큼 싸가지고. 결국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점이 그 이외에 살인의 추억의 자장면 먹는 씬.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되게 익숙한 음식들.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음식이 나와서 그게 인상적으로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 속에 이제 그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여주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갑자기 무슨 뭐 고령화 가족에서 무슨 막 팔보차 같은 거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새는 좀 새로운 언어 표현이 하나 나왔다고들도 하던데 네.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푸드노그래. 네. 그 영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포르노그래피라는 게 성을 이용해서 그 성을 그렇죠. 자극시키는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앞에 푸드를 붙여서 보는 사람의 식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영상들을 푸드 원초적인 거네요. 네. 굉장히 본능적이고 일차적인 욕구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자극시키는데 뭐 먹방이나 쿡방 같은 것도 다 푸드 포르노그래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음식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식욕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또 그 안에 어떤 그 인생이 녹아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테마들을 다들 이제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영화들을 할 건지 한번 뭐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할까요? 네. 아, 이거 두 분이 겹치고. 뭡니까? 내
이거 지금 뭡니까 뭐예요? 아 이거 뭐 표절했어요? 따라했어. 지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이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같이 편을 퍼포할 수 드시고. 있잖아요. 동맹을 맺고 나서 지금 아니에요. 따로 전화하셔가지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영화를 이제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시각차이지만 또 그 안에서 드러난 또 한쪽의 허접함 이런 것도 한쪽의 허접함 이런 것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김정민 기자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주에 보니까 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남자 주인공. 남자 배우 중심적으로 보는 여자라서 저처럼 20대 여성 관객을 꼬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탐크루즈가 어떤 시도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보니까 잘생긴 배우.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존 레기자 뭐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좋아하는 여기에 거야? 루다 지금. 그놈의 로다지는 결국엔 잘생긴 남자 배우 따라가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뭐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거 워낙 유명한 영화죠. 오래돼서. 교과서죠? 네, 너무 바이블이야. 음식 남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병헌 기자가 좀 감독의 명성에 기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한 감독님은 만약에 우주 영화 경진 대회가 있다. 그럼 지구 대표 감독으로. 아하. 그 정도. 재밌는 영화. 근데 저기 식객은 너무 좀 이렇게 좀 소재가 좀 평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 영화 하면 또 이 음식할 때 식자 식객 딱 이게 한국 영화. 아니, 근데 사실 드라마가 더 인상적이라. 만화가 더 재밌었어요. 몰아붙여. 우리를 일단 떨어뜨리자라는. 저는 줄리엔 글리아가 참, 저도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줄리엔 줄리아. 그 감독 이름을 들으면 아실까요? 노라 에프런이라고. 예, 알고 있죠. 사실 그 할리우드에서도 여성 감독을 찾기 힘들고 여성 감독이 주류 감독이 되기는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을 썼고 그 이후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뉴부간 메일 등 로맨틱 코미디를 히트시킨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성공한 감독이었고요. 뉴부간 메일 이후로 좀 침체기였다가 이 영화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작이 되고 마는 그런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좀 미국에서 좀 흥행이 됐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꽤 흥행이 됐고요. 사실 실제로 굉장한 미식가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죽음 앞두고 추도식에 쓰일 음식이나 그 음식의 레시피까지도 상세히 미리 다 유언장과 함께 마련해둘 기존에요? 네,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경쟁이라 오늘 공격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정민 기자 자꾸 거기서 이렇게 찝쩍대서. 그러면 아예 저를 갈아타시죠. 그만 좀 해.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기싸움이 좀 팽배한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아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장단점이 좀 확실한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시각으로 소개하는지에 따라서 호감도가 더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는 기자들의 몫일 것 같고 저와 부편집장님도 굉장히 깐깐하게 오늘 좀 순서를 볼 좀 많이 생각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적극 추천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이거 되겠어요? 이거? 지구 대표 감독으로. 너무 교과서적인 작품이잖아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까 과자도 미제 과자 먹더니 무슨. 정말 형편없네요. 피페 같잖아요. 묻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깃털패는 제 겁니다. 지난주에 1등을 한 기자니까 그만큼 기대가 큰 우리 최태준 기자 먼저 영화를 그러자. 소개할까요? 제가 또 지난주에 또 1위를 했고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본 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카피. 네, 제 헤드 카피는 영어로 만나는 한식 대첩입니다. 너무 한식 대첩 진짜 묻어간다.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헤드 카피예요.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가 칼의 주인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내가 최고라는 거 너한테 확인시켜 줄 거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한식 대첩 요즘 또 워낙 핫하니까. 한식 대첩 보면서 누군가가 그 말씀 하셨어요. 저기 나오는 저 요리들 보면 알고 보면 다 그 식객 원작에 나오는 요리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원작에 나왔던 요리사분도 이번 시즌에 출전하셨고, 네. 그만큼 요새 한식이 그만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아메리칸 셰프가 제가 좀 느끼한 것들을 좀 빼내고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 식객을 준비해왔습니다. 아까 과자도 미제 과자 먹더니 무슨. 느끼한 거 먹고 그냥 똥 싸는 게 낫지.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최 기자의 포인트는? 제 포인트는요. 음식 영화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식욕이 이렇게 딱 당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단순한 접근이에요. 오늘 또 소재로만 접근을 하셨고 여유가 없어. 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내라서 제가 이렇게 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형편없네요. 다들 이렇게 좀 오래된 영화라고 해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우들의 열연을 또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김강우 씨가 이제 그 밥상 차리는 장면 같은 걸 보시면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아, 이게 다 김강호 씨가 이제 하는 거네, 직접. 네. 된장 맛있 이 조에서 주인공 이름이 성찬이죠. 진수성찬 할 때. 너무 단순하네요. 아, 저 진짜 맛있겠다. 벌써? 이거 보니까 진짜. 좀 드시고 싶으시죠? 네. 소담한 한식 정찬을 차린다는 거, 밥상. 이게 사실 요즘 나왔으면 영화가 조금 더, 이런 장면이 조금 더 풍성했을 텐데. 김강호 씨 보면 자꾸 이제 연상군이 생각나가지고. 저 장면이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감독님이 지도해서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음식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셰프 이런 호칭이 아니라 최초의 음식 감독이 이 식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음식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이지마 나미라는 유명한 음식 감독이 있거든요. 뭐 심야식당이라던가 카모메 식당, 안경 같은 소박한 일본 요리들을 주로 만들어 뭐 남극의 셰프도 그분이 하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무술 감독이 이제 무술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네. 뭐. 집 하나하나 뭐 칼 잡는 방법 등 이 배우들이 정말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수련을 겪으셨나 봐요. 또 임원희 선배님은 원래 왼손잡이시래요. 절대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아!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훈련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연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런 걸 제가 상세하게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치 이거요.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네. 그게 너무 생소했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도를 짜야 되죠. 그것까지 다 저희가 만들어서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모양, 가니쉬 같은 거는 뭐를 한식적인 걸 넣어야 되고 배우들을 가리켜서 동작 하나하나에 연결성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음식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소품으로 사용했던 것 중에 네. 가장 비싼 음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했던 음식 중에서는 이제 황복. 그 보고 네. 씬이 아무래도 왜냐면 건이었으니까. 황복이 펄떡펄떡 뜨는 걸 칼로 내리치는 것이 제일 앞장면에 나옵니다. 그것도 복을 갖다가 탁 이렇게 학을 갖다가 접시에다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정말 얼마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100만 원은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은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この牛肉のスープには朝鮮の全てが入っています。テルンスクスは永遠に絶えることのない朝鮮の魂をお伝えしたのです。 직접 먹어봤어요? 해주셨어요. 호강하셨네요. 저는 먹방주제로 영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정말 고수가 만들어주신 고기가 많이 음식이라 들어갔네. 고기가 전 고사리인 줄 알았는데 다 고기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이 민초의 힘을 말아야죠. 말아 드시는 스타일. 좀 건져 먹고 말아가지고. 근데 국이 진짜 많다. 고기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저 싸주셨어요. 우와. 그리고 남으신 거. 굉장히 허기지네요. 최태준 먹방 기자가 도전이네요. 제대로 먹방인데요, 오늘? 아니, 최 기자는 뭐 1등 안 해도 되겠어, 오늘. 진짜 대박. 저렇게 먹고 왔으니, 원. 싹싹. 다 먹었습니다, 진짜. 점심을 딱 못 먹었을 때라 진짜 다 먹었어요.
일제라기보다 식사를 다녀오신 것 개인의 같아요. 사리사욕을 채운 그런 느낌인데요. 야, 저번 주에 고생한 거를 저희는 사실 원작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원작 우리 화백님을 만나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 원작은 좀 보셨어요? 저는 그걸 다 보진 못했는데 그 만화책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러면 원작과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작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뭔가 또 다른 감정적인 포인트가 극적으로 좀 뭔가 극대화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재해석?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재해석이라면 식객에서의 재해석은 뭔가요? 식객에서의 재해석은 당황하지 마. 재해석이 별로 없었어, 이 영화에서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해석이라기보다 식객이란 영화에서는 원작에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하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 최태준 기자 덕분에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원작만 못하다라는 어떤 좀 안 좋은 평이 좀 선입견처럼 앞섰던 영화였는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취재를 해온 걸 보니까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영화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는 그 발빠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탄탄한 원작 그리고 인기 있는 원작을 발빠르게 그걸 영화화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먹방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최초요. 네. 사실 평가는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않았어요. 맞아요. 흥행적인 면에서는 손익분기점 150만 정도 됐었는데 300만 관객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1등 할 것 같아요? 저요? 요새 이렇게 정말 바쁜 현대인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할것 같은가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약간 좀 두서가 없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네. 아, 이거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맛있겠다라고 하는 음식만도 70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날씨도 덥고 해서 방 안에서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잠을 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입맛이 되살아나는 그런 보약 같은 영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식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다른 영화들과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볼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예.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음 누굽니까? 한식을 봤으니까 이번엔 프렌치로 넘어가. 느글거리는 프렌치를 나 너무 기대돼. 제가 준비한 영화는 줄리 앤 줄리아고요. 하드 카피. 네. 영화로 맛보는 전설의 프렌치 요리. 뽀은 아페티. 뽀은 아페티. 되게 이상한 억양으로 줄리아 차일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프랑스. 네. 나 굿 애프터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녕히 봉주르잖아요. 그래서 본에다가 본이 좋다. 봉이 좋다라는 내용이 그래요. 예. 아페티 그러니까 입맛이나 뭐 맛. 그러지 마세요. Your book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The Julie/Julia Project. I cook my way through Julia Child's cookbook. 365 days, 524 recipes. I am risking my well-being for a deranged assignment. Is it crazy? Yes. 사실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도 약간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이게 또 실제 인물이 이제 그 줄리아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 요리는 굉장히 어렵고 만들기 힘들고 또 그때 당시 미국 문화 같은 것들은 뭐 통조림 데워 먹거나 그냥 빨리빨리 간편하게 해먹는 게 위주였거든요. 근데 줄리아 차일드가 프랑스 요리책을 내면서 쉽고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가정식 프랑스 네. 요리를 이제 뭐 퍼뜨린 분이시구나. 네, 근데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요리사들의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아이콘적인 인물이라고 아니 그럼 저기 뭐 할수 살리의 있죠. 여왕 뭐 마사 스튜어트 이런 정도 급으로 이제 그 요리 쪽에서는 훨씬 대단하죠. 사실 마사 스튜어트도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오호. 어쨌든 이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진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Welcome to the French Chef.
I'm Julia Child. I'm Julia Child. Bon appetit. Well, that didn't go very well. Oh, you just have to have the courage of your conviction. 워낙 실존 인물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소녀 같은데 등치 큰 아줌마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했어.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보네버티도 잠깐만 약간 호흡을 넣고 콧소리를 약간 보네버티 이렇게 가요.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다. 거의 들숨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네, 날숨이 없는 분이라서 나오다 보니 여기 잘하잖아 우리도. 들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지. 갑자기 선배님이 하는 한번 해봐봐. 보네버티. 일단 하얀 거탑 성대모사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야, 너만 의사야? 야, 너만 의사야? 야, 나도 의사야. 그것도 하고 저거 유해진 북한산에서 만난 거.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보나페티가 똑같아. 아니 근데 이재 기자, 그 여기 메릴 스트립이 어떤 그 연기는 뭐 정평에 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뭐 많이 좀 먹고 이래야 되니까 좀 몸무게 좀 늘고 이랬던 얘기가 있던데. 워낙 요리를 또 직접 하려고 요리를 하고 한 요리들을 또 먹어보고 해야 되긴 하니까 좀 7kg 정도가 쪘고요. 굉장히 장신이잖아요. 줄리아 차일드가. 그래서 189 정도 되거든요. 아 진짜 이쁘네요. 그래서 그 키를 그 키를 표현하려고 엄청나게 높은 구두도 신고 카메라 앵글이나 뭐 각도 찌우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 키가 정말 남편보다 이만큼 여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잘한다 간간히. 아니 근데 이재 기자, 줄리 파일은 누구예요 그러면? 줄리 파일은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사실 평범한 여자였는데 직장도 뭐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삶에 굉장히 지쳐있는 여자였는데 줄리아 차일드의 그 요리책을 보고서 레시피를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해졌죠? 네, 파워블로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리를 많은 사람이 따라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맛깔지게 좀 잘 따라했나 보네요. 요리한 그 개수 자체가 맞아, 말이 안 되죠. 워낙에 365일 동안 524가지 요리를 했어요. 그럼 하나 이상이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되셨죠. 이 영화 속에도 이렇게 음식 속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그 프랑스식 소고기찜이 있거든요. 이게 줄리아 차일드와 줄리를 연결해주면서 두 사람의 삶에 끼친 영향이 꽤 큰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네. 비프 부르기뇽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굉장히 그냥 프랑스에서 집에서 흔히 해먹는 가정식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조림 같은 아주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줄리 앤 줄리아를 보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가짜도 괜찮아요. 준비하셔서 하면 줄리와 줄리아의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 요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실 줄리아 차일드가 요리책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 편집자가 그녀의 레시피를 보고 비프 부르기뇽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책을 다시 만들게 된 그런 중요한 음식이고요. 또 줄리가 이 비프 부르기뇽을 그 편집자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리와 줄리아를 이어주는 가장 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파부터 볶을게요. 딱딱한 당근과 향을 내주는 샐러리를 넣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랑스 요리하면 버터가 빠질 수 없겠죠? 줄리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빵의 버터이자 내 삶의 숨결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You are the butter to my bread, the breath to my life, to my husband. I love you, babe. 그만큼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레드와인 아무거나 재료들이 다 잠길 수 있도록 홀토마토랑 이제 다 끝났어요. 1시간 정도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리는 진짜 간단하네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그냥 푹 끓이는 게 포인트예요. 갈비찜 같기도 하고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주변이 요리에 오기로 따뜻해지고 줄리아가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왜 행복해졌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다. 가보셨네. 못 참겠다. 지금 먹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 기사에 약간 좀 뭐 말씀을 좀 어떻게 그럼요. 잘하니까 또 어떻게? 아니 실제로 저도 육개장 좀 싸가지고 올 걸. 그렇게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평가해보면 이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나 이거 너무 심하게 맛있어도 돼요? 맛있네. 진짜 먹고 심하게 맛있어요. 진짜 버터 많이 들어갔네. 저는 많이 주세요. 토마토. 많이 주세요. 야, 맛있네. 고기보다 짜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 음식 잘 이런 맛이구나. 아니 약간 한식 같으면서도 프랑스식이네요. 와인이 들어가서 좀 특유의 풍미가 있어요. 한식당. 야,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같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줄리아를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줄리안은 느글거린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맛있죠. 고봐, 지금 남자분들 반응 좋네요. 역시 먹여야 해요. 정말 먹여야 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취재였던 것 네.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좀 이병헌 기자. 예.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 남녀고요. 네네. 유명한 영화죠. 너무 저의 카피는 먹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가훈 같은데요? 아니, 영화 제목을 약간 패러디했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참 뭐라고 제가 딴지를 걸기가 참 애매한 작품이죠, 사실. 이게 사실 이제 음식 남녀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한 어떤 그 한자의 어떤 그 나열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교 경전 중에 얘기라는 것에서 나온 뜻이고요. 뭐 식욕과 세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인데 영화에서 아버지가 뭐 음식을 만드는 장면에서 딸이 뭐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교차 편집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양 감독님이 뭘 기대하는 거죠? 세욕을 사랑하는 장면은 그냥 어쨌든 표현하는 거야. 이양 감독님의 나오겠냐? 인터 사랑해도 아유. 이양 감독님이 정리는 해주셨어요. 이 영화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가족 의무 대 자유 의지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그냥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음식 남녀도 지금 아버지가 사실 대만 최고의 주방장인데 초반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미각을 잃어가요. 근데 미각을 다시 찾아주는 게 사랑하는 여자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어떤 그 건강이나 그 임신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는 코드로 가다가 뒤집어 엎는 게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뭐 이 영화를 어쨌든 음식 남녀를 준비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은 거의 음식 영화에서는 거의 뭐 길이 남을 명작. 그래요? 교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첫 오프닝 시퀀스부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드는 소리나 편집, 구성, 사운드까지 놓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뭐 칼이나 뭐 중식 칼, 웍 등을 이용한 중식 조리법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기름 조리. 맞아. 한 번 왜 이렇게 놀래지 말라고 뿌려주나 봐요. 저걸 또 한 번 돌려줘. 아니, 이런 거 있습니다만 좀
식객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 식객으로 대단한 거. 하필이면 오프닝인데 오프닝으로 이거 진짜 붙어서. 바이블이야, 바이블. 그게 연출력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아까 식객은 한국 요리는 약간 보글보글하는 그 소리라면 이건 중국 요리는 기름에 그 치직거리는 그 소리가 보기엔 그래도 막상 먹으면 느글거리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심혈을 기울인 씬인가요? 어때요? 이게 뭐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 정도 제작비 낭비네요. 제 낭비라기보다는 보통 보편적인 현장에서 촬영 그 여건에서는 하루 안에 끝내는 게 그럼. 당연한 건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고 이 영화에서만 나온 음식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러닝타임이 120분이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야. 아니 근데 왜 우린 보통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식의주니까 먹는 게 제일 앞에 오네요. 우리는 이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요. 우리는 이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요. 뭐 그렇게밖에 뭐 할 수가 없겠네요. 무슨 책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식이 중요하다는. 그만큼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도 많고. 아니 그나저나 저기 이거 이한 감독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뭐 사실 뭐 조금 뭐 소개를 해주나 뭐 롤모델 아닙니까 본인의? 저는 저 커가지고 이한 감독님처럼 되고 싶어요. 더 커야 되나? 물론 이한 감독님이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할 때 나이가 37살 정도 되세요. 저보다는 한 살 많은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작품만 가지고도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최근 작으로 보면 라이프 오브 파이, 셋개, 셋개, 브로크백 마운틴, 와우 장룡 이거는 초기작이에요. 되게 대중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이한 감독님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엄청난 거장이시지만 한 6년 정도는 백수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돈 벌고 경제 활동을 하고 집에서 그때 요리에 대한 이게 명장들의 어떤 그 거쳐야 되는 그 필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도 옛날 비디오 가게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현명한 아내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또 입어가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군요. 이한 감독님 하면 또 아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유교적인 고등학교 교장님 출신이고 그 이한 감독님이 영화를 하는 거를 굉장히 끝까지 반대했던 아카데미를 타고 나서도 그래도 교사를 하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 자존심이 있었던 제가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한 감독님과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영화를 반대하셔가지고 하면 안 돼?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셨어요? 아니 나도 단편 영화 상 받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제 해볼 만큼 했으니까 내려오라고. 이제 상 받았는데. 근데 상 받았으니까 아 이게 아니라 이제 해봤으니까 내려와라. 아, 이거 비슷하네요. 스물을 보여드렸을 때.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원래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자랑거리가 생기거든 주변 사람들. 근데 정말 지금 다른 작품들과 다른 어떤 온도가 형성되는 게 이 지금 음식 남녀의 이한 감독이라는 거 하나로 지금 우리가 다 무장 해제가 돼 있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저희 둘이 준비한 아메리칸 셰프는 사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서 사실 뭐 모티브를 얻었다 그럴까요?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과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화가 좋고 영화에 대한 의미가 있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영화를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라서요. 단순히 영화가 명작이라서 뭐 커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럼. 예, 영화에 어쨌든 대한.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맛, 그것에 비유한 어떤 인생,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찾아볼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었다. 아유 좋네. 되게 좋은 지적인데 그럼 그걸 소개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찾아볼 영화가 그렇게 많았으면 무슨 영화를 같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자가 같이 가이드를 주는 게 기획에서는 또 중요한데 아무튼 굉장히 잘 했어. 굉장히 잘 피곤해. 김정민 기자. 네네네네. 사실 이제 두 분이 이제 갔거든요.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시각 이런 것들 이제 드러날 텐데 누가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뭐 지금 정민 기자하고 무슨 뭐 기싸움을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 그럼. 먼저 하시죠. 네네네. 자,
저의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고요. 가장 최근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딜리셔스 로드무비 아메리칸 셰프. 아, 로드무비에. 그렇죠. You threatening to fire me now? I'm telling you what I'm prepared to do if you don't cook my menu. Pick up your arms and make them shake. Baby, if you think you're shy, do me a favor, honey. 공교롭게도 윤상 기자님하고 같은 영화를 지금 선택하게 됐는데요. 뭐 그거는 영화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접근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로드무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나오죠. 아하.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문화적으로 푸드트럭이 그렇게 자리를 잡거나 많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푸드트럭을 타고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이렇게 인생을 여행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가족에도 되찾고 이런 따뜻함이 정말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이 아메리칸 셰프의 소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네. 그죠. 그 사람 이야기만 해도 사실 영화 한 편 나올 로이체. 정도거든요. 네. 아, 그분이 존 파브르 감독에게 뭐 음식도 가르쳐주고 실제 자기 레스토랑에서 체험도 하게 해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푸드트럭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도 능력 있는 셰프였는데 좀 염증을 느껴서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국이라는 이름의 코리안 타코를 뭐 김치, 고추장이 들어간 타코를 팔면서 유명해졌고요. 사실 여기서도 그 존 파브로가 아들과 함께 트위터를 이용해서 SNS로 유명해지잖아요. 그 푸드트럭과 트위터를 결합한 최초의 인물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지금 이재 기자가 한 얘기가 축약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딱 그 정리가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 존 파블로라는 감독이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줄 모르고 봤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두 번 놀란 게 이 사람은 꾼이다. 아니 셰프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아이언맨 1, 2를 연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되는 영화의 모든 코드를 알고 있고 셰프가 주인공인데 이 셰프를 멋지게 만들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뭐 소피아 베르가라라든지 스칼렛 요한슨이 저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하고 사귀었겠다라고 싶은 그 모든 설정을 애초에 이제 이분이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일하는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평가한테 이제 한 방을 맞고 나서 본인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푸드트럭으로 가고, 그러니까 장소는 점점점 협소해져요. 근데 음식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느낌, 더 따뜻해지고. 이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친밀도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가지수도 다른 영화에 비해서 뭐 70여 가지, 그죠? 100여 가지. 네.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거기 나오는 쿠바 샌드위치처럼 사실 그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소울푸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 음식 하나의 무게감도 분명히 있다. 100가지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먹는 사람들이 그 멕시코 노동자들 뭐 이렇게. 근데 맛은 어때요, 그게? 육개장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육개장이요. 여기서 꿈에 육개장 나오겠어요. 열이 담겨 있는 육개장 이런 육개장 집념은 굉장히 인정할 스물의 멘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취재를 직접 미국에 다녀오신 거예요? 나도 가고 싶었어요. 보내주면 가죠. 네. 우리나라도 좀 많은 푸드트럭들이 있어요, 사실은. 취재한 걸 한번 볼까요, 그럼? 예. 실제 영화보다는 꽤 트럭들이 꽤 있어. 네. 소박한. 또 이제 또 피자를 파는구나, 이분들이. 근데 그 혹시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 한 5번 봤어요. 아, 그래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푸드트럭을 차리잖아요. 저희도 원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차렸어요. 원래 셰프셨어요? 예, 예. 진짜? 되게 비슷한데? 와.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막 날씨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밤에 하는 건 사실 포장마차에 더 가깝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영화 속에서 봤던 트럭하고 많이 달라요. 크기도 그렇고. 근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트럭을 하려면은 개조 이제 승인을 받고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아무래도 좀 절차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간략하게 좀 작은 트럭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저렇게 찍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재 방식인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취재는 르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분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아메리칸 셰프 영화가 꽤 흥행을 했잖아요. 극장 개봉했을 때. 네네. 그러고 나서 뭐 매출이 올랐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올랐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나 인기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푸드 트럭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거 갈라먹는 건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갈라먹는 건데, 그거는. 야, 이거 제대로다, 제대로. 우와! 다 됐습니다. 예. 한 입만 먹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먹어야 맛있어요. 그걸 드세요. 아, 이건 진짜 맛이 고급스럽다. 피자 사실 분! 피자 하나만 사주세요. 피자 사실 거예요? 네. 와!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서 확실히 보니까 영화랑 현실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맞아. 나도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 나 진짜 해볼까 말까?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당연히 차리세요. 아, 그까지 현실적이야. 나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야. 아유,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 영화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는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포네, 진짜. 루포야. 하루에 매출이 엄청 좋을 때가 50만 원이래요. 정말 최고가. 정말 최고가.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그래요? 하루 종일에도? 그럼. 난 더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뭐 상사 스트레스도 없고 사실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안 나가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고. 그래?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힘들지. 아니, 힘들지. 네. 근데 영화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꿈은 있네. 그죠?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저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아까 SNS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부정을 끈끈하게 맺어주는 게 또 SNS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아무튼 이 SNS를 활용한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최근에 저는 그 프랭크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는데, 네, 프랭크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이제 영화 진행과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그 지점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음식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들이 SNS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고 이제 어디 갈 거다 이럴 때 실시간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장면이 정말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영화예요. 진짜 아들 가진 아빠들은 이거 보면 굉장히 신통방통하고.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 아들이 사실 이제 그 당사자가 SNS 하면 약간 좀 너무 좀 그렇잖아. 근데 아들이 그 은근슬쩍 쓱 해가지고. 아니, 야, 이거 보면 역할을 제대로. 이런 아들도 없습니다. 이런 아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 가져다주는 탄탄한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가족애가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속 그 음악이 모르겠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미 쪽 라틴 음악 너무 좋아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로드무비라고 했는데 로드무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드무비가 쏙 빠져버렸네. 아니 길에서 찍었으니까 로드무비인 거죠. 아니죠. 이게 지금 보면 마이애미에서부터 뉴올리언스에서 텍사스까지 그 여정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전 그 미국에 이제 퍼지면서 푸드트럭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본인이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네. 아, 너무 좀 예뻐진 거는. 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나 전조만 깔다가 끝나? 아니, 어쨌든 우리가 네. 선정한 영화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되는 겁니다. 조련하신다. 네. 자, 제가 일단 정한 헤드카피는
당신의 오감을 깨우는 맛있는 영화. 우리 정민 기자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정민 기자가 한 얘기에 가장 공감하는 거는 저도 별로 이렇게 먹는 영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선입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영화가 바로 아메리칸 셰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오감이 음악까지 포함하면 이제 청각까지 자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 남녀에 대한 오마주에 해당될 만큼 오프닝 씬이 음식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약간 미국 버전인 것 같은. 와, 훨씬 더 생동감이. 그러네. 진짜 음악이 한몫하네요. 역시 느낌이 약간 동양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 생동감 좀 있네요. 고추장도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그게 이제 로이체의 어떤 영향이죠. 음악부터 뭐 진짜. 네. 국내에서도 뭐 올드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그린이라는 예. 굉장히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흑인 음악의 부흥기의 영웅 같은 존재인데 이분의 Tired of Being Alone. 그러니까 진짜 절묘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들하고 이제 그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인형극을 혼자서 이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저 장면이 저건데요. 이게 바로 이 주인공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고집센 그 식당 사장의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끈이 매달린 채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영어는 해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뭔가 이 주인공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 제목에서부터 어떤 주인공의 마음을 대표하는 곡들을 좀 적절하게 시대적인 어떤 것과 잘 맞물려서 선곡을 했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자신의 아내죠. 소피아 베르가라의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은 라틴 음악 가수로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 노래를 하시는데 그때 나왔던 곡이 또 페리코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의 락빔쿰바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락빔쿰바라는 곡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사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장르의 완전 라틴 넘버인데 이런 넘버가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라틴 음악이 근데 내내 관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혼하고 그러면서 장소를 옮기면서 또 재즈가 나오잖아요. 뉴올리언 재즈. 그렇죠. 또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뉴올리언스에 갈 때는 이제 재즈 음악에서부터 또 이제 텍사스에 갔을 때는 또 블루스 Nothing seems to change. Everywhere I go, I keep saying the same old thing, and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쿠반 샌드위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라틴 음악은 떼어놓을 수 없는 라틴 음악이 이제 베이스에 깔리면서 장소가 옮겨지면 뉴올리언즈에 가면 재즈가 나오고 텍사스 가면 블루스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음악만으로도 어떤 그 장면을 너무너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곡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확실히 진짜 근데 이런 음악적 얘기는 이렇게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서 그냥 신난다라고 생각했지 그런 의미들이 있는지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음악 소스는 너무 진짜 이거 속어예요? 땡보직이라 그러잖아요. 땡보직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를. 땡보직이야. 그러지 땡보직이냐? 맨날 똑같다 그러잖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당장 공부해서 이걸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은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두 기자가 각각의 아이템을 잡는다는 건 도드라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김정민 기자는 로드무비라는 컨셉 자체는 잘 잡았으나 로드무비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부분에서는 좀 약했던 것 같고 윤상한 기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음악적 지식들을 전달해 주셨으나 주소가 좀 없죠. 전문 분야를 가지는 건 좋지만 전체적인 그 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주 연속으로 좀 드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저 주제가 음식이고 또 음식과 또 사람 사는 얘기인데 뭐 아들과의 어떤 그런 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음식 얘기를 조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주시죠. 오늘은 팀으로 이거죠. 당신의 오감을 깨우는 맛있는 로드 무비. 무비 스톱
저는 오늘 5분이 준비해 오신 걸 보면서 기자로서의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진심으로 좋은 영화 있잖아요.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뭐 이제 발전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또 네, 상의해서. 얘기를 예. 해서 골라보시죠. 무비스토커 이슈 2호의 커버 기사는 이재 기자의 줄리엔 줄리아로 결정되었습니다. 줄리엔 줄리아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호 커버 축하드립니다. 아, 예. 모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가장 호기심 가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한 번은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기획이 나와서 오늘은 그 기획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을 자극만 해드리고 저는 제가 굳이 뭐 헤드라인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건가? 다시 만나지 말아요. 우리는 아니 안 기회는 맞네.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영화로 떠나는 여행 보여주시죠. 네. 그런 게 있어. 아, 대단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잘하면 오늘 우승할 것 같은데. 다시. 예. 대충 비키가. 비키가 레베카 올. 비키가 레베카 올. 싸움 봤던 사람도 접겠다. 아유. 자, 다시 갑니다. 그게 아니야. 천국을 찾아 떠나는 두 남자의 여행. 살아있을 때는 가기 싫은 곳 아닙니까?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완벽하지 않은데. 어쨌든 보신 분들은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을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그런 걸로 만족을 하래요? 누가 그런 걸로 책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잡지 커버 비워서 낼 거예요? 2015년 영화 잡지계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직접 영화 잡지를 만들겠다 결심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연예계 잡지식인 김구라. 그런 그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영화 잡지계의 퀸 오브 더 퀸 박혜은 편집장. 이들이 모은 무비스토커의 기자단. 가요계의 감성 충만 꽃중년 영화를 듣는 기자 윤상. 기발한 말맛으로 충무로를 평정한 영화를 찍는 기자 이병헌. 예측 불허 독특한 감각을 소유한 영화를 밝히는 기자 김정민. 수치와 통계로 모든 걸 파악하는 영화를 분석하는 기자 이지혜. 이글거리는 눈빛과 열정을 지닌 영화를 쫓는 기자 최태준. 취향저격 토크쇼 무비스토커. 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죠. 마감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사거리 좀 찾다 보면 바로 일주일이 그냥 뚝딱 흘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아무래도 이제 또 테마 기사다 보니까 이게 뭘 쉽지가 않네. 그래. 아이고 막내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건 인사고과가 좋아요. 그래요. 한간호 기사의 커버는 최태준 기자의 본 아이덴티티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네.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표지를 차지하지 못해서 아. 의기소침해져서 어디 보면 저기 뭐 풋내기한테 이제
저희 너무 쉽게 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때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래요? 그래. 저한테 너무 뭘 관심 들었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 들으셨어요. 너무 일을 시키니까 서로에 대해 파악할 시간도 없고 회식 한번 해요. 네. 지난주에 얘기를 했다니까. 아, 그랬어요? 아니 기자님들 여기 남편이 저기 감독님이시죠? 아, 이용주고요. 네. 건축학개로. 근데 회식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서로 좀 호흡이 맞아가야지. 근데 우리 저기 이 기자는 뭐 이제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좀 많이 보죠?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던데. 스크린이 작으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노안이 와서 그런지. 아니 저는 몰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볼 수 있다는 건 있는데 뭐 조금만 뭐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정지가 되니까 정지해놓고 다시 보고 하니까 이걸 한 3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통하는 영화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극장에서 보는 영화보다 좀 호흡이 짧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더 잘 그러니까 돼요. 모바일 뭐 이제 대박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IPTV 대박 영화랑 이제 뭐 일치하는 건데 그거 좀 특징이 있어요? 사실 IPTV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북아판권 시장이 개봉이 끝나고 단물이 다 빠지고 남은 걸 이렇게 다시 재활용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하나의 엄연한 시장으로 그래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카테고리가 이제 있거든요. 극장, 네. 동시 상영관도 있더라고. IP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매출액만 해도 1조가 되기 때문에 극장에서 좀 본전을 못 뽑았더라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IPTV에서 좀 이렇게 쌤쌤 대표적인 얘기가 그 저기 인간 중독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분기를 못 넣었었는데 극장 개봉 시에는 이제 IPTV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손해를 많이 회복했죠.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IP에서 역으로 다시 이제 극장 상영관으로 간 사례는 없죠? 그런 경우는 특별 상영 말고는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상영을 한다거나 이미 극장에서 갑자기 틀었던 감독이 거를 유명해졌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힘내세요 병화씨를 다시 한번. 병원 씨의 꿈은 영화 감독이다. 지금 그는 힘차게 외친다. 레디! 롤! 액션! 특별 상영 해가지고 한 20명 들어갔어요. 20명. 식물이 좀 잘 돼가지고 거기에 좀 엎어가지고 재개봉을 했는데 어우 더 창피하더라고요. 이름처럼 됐네요, 스물. 이름처럼 됐네요, 스물. 그러네. 완전 여기 부관 참시네. 좋은 말인데 기분이 나쁘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이십니다. 오늘 의상 화사하시다. 다들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예, 그럼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정도 있다가 정리하시고 회의실에서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준비는 다 되셨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주제를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식욕 폭발, 맛있는 영화 함께 해서 국방이다, 먹방이다 해가지고 뭐 인기들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요새 네. 확실히 뭐 먹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후 주제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 음식 영화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음식 영화를 왜 안 좋아하세요? 요즘에 좀 지겨운 게 영화가 아니라 TV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 틀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는 거 박 선생님은 나오지 뭐 우리야 뭐 우리야 그냥 먼저 배우는 건데 뭐죠, 뭐. 역할이. 배우는 정보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또 다르잖아요. 드라마가 너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뭐 웹드라마부터 해서 식시야를 합시다. 감독님도 하셨잖아요. 감독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말인데. 그 옛날에 뭐 하나 하지 않았었어요? 출신한 연예들이라고 해서 그 저기 감독들이 이거 옴니버스로 해가지고 수작이죠. 표현이 특히 재밌었어요. 그 음식이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뭐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는 거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라고 막 작가들이 그럴 때 아니 맛있는 걸 뭘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는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거야.
음식을 좀 아니까 나 무슨 뭐 저도 시덥지 않게 무슨 음식에 뭐 바디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굉장히 날카롭게 영화를 보시겠네요. 그렇죠, 뭐. 네, 아니, 예. 이 영화 중에서 음식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들이 그렇죠, 그건 있죠. 옛날부터 많았죠. 그건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저기 황해. 하정우. 사실 영화 황해는 그렇게 어두운 영화가 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먹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하정우라는 배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잘 먹어요. 핫바를 한 입 뜯을 때에도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먹방 장면들 꽤 있지 않아요? 만두부터 해서 만두 있고, 낙지도 있고. 낙지도 있고, 맞아. 그쵸,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따라 먹고 싶지 않았죠. 맞아. 낙지를 뭐 핀 거. 저는 어떤 한 인물보다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령화 가족에서 윤여정 씨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삼겹살 먹는 윤재문 씨가 사실은 되게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삼겹살. 쌈 이만큼 싸가지고. 결국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 그 이외에 살인의 추억의 자장면 먹는 씬.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되게 익숙한 음식들. 그쵸? 뭔가 새로운 음식이 나와서 그게 인상적으로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영화 속에 이제 그 흡수가 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여주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갑자기 무슨 뭐 고령화 가족에서 무슨 막 팔보차 같은 거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새는 좀 새로운 언어 표현이 하나 나왔다고들도 하던데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푸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포르노그래. 네. 그 영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포르노그래피라는 게 성을 이용해서 그 성을 자극시키는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앞에 푸드를 붙여서 보는 사람의 식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영상들을 푸드 원초적인 거네요. 네. 굉장히 본능적이고 1차적인 욕구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자극시키는데 뭐 먹방이나 쿡방 같은 것도 다 푸드 포르노그래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음식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식욕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은 또 그 안에 어떤 그 인생이 녹아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테마들을 다들 이제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떤 영화들을 할 건지 한번 뭐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할까요? 네. 아, 이거 두 분이 겹치고. 뭡니까? 내 거 지금. 뭡니까, 뭐예요? 이거 뭐 표절했어요? 따라했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이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같이 협동할 수 있잖아요. 동맹을 맺고 나서 지금 아니에요. 따로 전화하셔가지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영화를 이제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시각차이지만 또 그 안에서 드러난 또 한쪽의 허접함 이런 것도 한쪽의 허접함 이런 것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김정민 기자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주에 보니까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남자 주인공. 남자 배우 중심적으로 보는 여자라서 저처럼 20대 여성 관객을 꼬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탐 크루즈가 어떤 시도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보니까 잘생긴 배우.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존 레 기자 뭐.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좋아하는 여기에 거야? 루다 씨. 에휴, 진짜. 그놈의 로다지는. 결국엔 잘생긴 남자 배우 따라가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뭐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워낙 유명한 영화죠. 근데 오래돼서. 교과서죠? 네. 너무 바이블이야. 음식남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병헌 기자가 좀 감독의 명성에 기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한 감독님은 만약에 우주 영화 경진대회가 있다. 그럼 지구 대표 감독으로. 그 정도.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저기 식객은 너무 좀 이렇게 좀 소재가 좀 평범하지 않느냐. 음식 영화는 또 이 음식할 때 식자 식객 딱 이게 한국 영화. 아니 근데 사실 드라마가 더 인상적이라. 만화가 더 재밌었어요. 만화가 몰아붙여. 우리를 일단 떨어뜨리자라는. 저는 줄리엔 줄리아가 참 저도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줄리엔 줄리아. 네. 감독 이름을 들으면 아실까요? 노라 에프런이라고. 예, 알고 있죠. 사실 그 할리우드
할리우드에서도 여성 감독을 찾기 힘들고 여성 감독이 주류 감독이 되기는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을 썼고 그 이후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뮤브가 메이드 등 로맨틱 코미디를 히트시킨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성공한 감독이었고요. 뮤브가 메이드 이후로 좀 침체기였다가 이 영화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작이 되고 많은 그런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좀 미국에서 좀 흥행이 됐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꽤 흥행이 됐고요. 사실 실제로 굉장한 미식가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죽음 앞두고 추도식에 쓰일 음식이나 그 음식의 레시피까지도 상세히 미리 다 유언장과 함께 마련해둘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경쟁이라 오늘 공격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정민 기자 자꾸 거기서 이렇게 찝쩍대서 그러면 아니 저를 갈아타시죠. 그만 좀 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기싸움이 좀 팽배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아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장단점이 좀 확실한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시각으로 소개하는지에 따라서 호감도가 더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는 기자들의 몫일 것 같고 저와 부편집장님도 굉장히 깐깐하게 오늘 좀 쓴소리 볼 좀 많이 생각입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적극 추천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이거 되겠어요? 지구 대표 감독으로. 너무 교과서적인 작품이잖아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아까 과자도 미제 과자 먹더니 무슨 정말 형편없네요. 피태 같잖아요. 묻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깃털패는 제 겁니다. 지난주에 1등을 한 기자니까 그만큼 기대가 큰 우리 최태준 기자 먼저 영화를 소개할까요? 제가 또 지난주에도 1위를 했고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준비해본 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카피. 제 헤드카피는 영어로 만나는 한식 대첩입니다. 너무 한식 대첩 진짜 묻어간다.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헤드카피예요. 이 시대 최고의 요리사가 칼의 주인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내가 최고라는 거 너한테 확인시켜 줄 거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한식 대첩 요즘 또 워낙 핫하니까. 한식 대첩 보면서 누군가가 그 말씀 하셨어요. 저기 나오는 저 요리들 보면은 알고 보면 다 쉽게 원작에 나오는 요리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원작에 나왔던 요리사분도 이번 시즌에 출전하셨고, 그만큼 요새 한식이 그만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아메리칸 셰프가 제가 좀 느끼한 것들을 좀 빼내고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 식객을 준비해왔습니다. 아까 과자도 미제 과자 먹더니 무슨 느끼한 거 먹고 그냥 똥 싸는 거나 키고.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최 기자의 포인트는? 제 포인트는요. 음식 영화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식욕이 이렇게 딱 당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단순한 접근이에요. 또 소재로만 접근을 하셨고. 여유가 없어.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막내라서 제가 이렇게 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형편없네요. 다들 이렇게 좀 오래된 영화라고 해서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배우들의 열연을 또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김강우 씨가 이제 그 밥상 차리는 장면 같은 걸 보시면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이게 다 김강우 씨가 이제 하는 거네, 직접. 네. 된장맛이. 이 조에서 주인공 이름이 성찬이죠. 진수성찬 할 때. 너무 단순하네요. 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진짜 좀 드시고 싶으시죠? 소담한 한식 정찬을 차린다는 거, 밥상. 이게 사실 요즘 나왔으면 영화가 조금 더 이런 장면이 조금 더 풍성했을 텐데 김강우 씨 보면 자꾸 이제 연상군이 생각나가지고 저 장면이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감독님이 지도해서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음식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셰프 이런 호칭이 아니라 최초의 음식 감독이 이 식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음식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이지마 남이라는 유명한 음식 감독이 있거든요. 뭐 심야식당이라던가 카모메 식당, 안경 같은 소박한 일본 요리들을 주로 만들어 뭐 남극의 셰프도 그분이 하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무술 감독이 이제 무술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집 하나하나 뭐 칼 잡는 방법 등 이 배우들이 정말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수련을 겪으셨나 봐요. 또 임원희 선배님은
원래 왼손잡이시래요. 절대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아!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훈련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연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런 걸 제가 상세하게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이거요. 신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음식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네. 그게 너무 생소했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구도를 짜야 되죠. 그것까지 다 저희가 만들어서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모양, 가니쉬 같은 거는 뭐를 한식적인 걸 넣어야 되고 배우들을 가리켜서 동작 하나하나에 연결성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음식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소품으로 사용했던 것 중에 네. 가장 비싼 음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했던 음식 중에서는 이제 황복. 그 보고 씬이 아무래도 왜냐면 건이었으니까. 황복이 펄떡펄떡 뜨는 걸 칼로 내리치는 것이 제일 앞장면에 나옵니다. 그것도 복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학을 갖다가 접시에다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정말 얼마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100만 원은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은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この牛肉のスープには朝鮮の全てが入っています。テルンスクスは永遠に絶えることのない朝鮮の魂をお伝えしたのです。 직접 먹어봤어요? 해주셨어요. 건강하셨네요. 저는 먹방지로 영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정말 고수가 만들어주신 고기가 많이 음식이라 들어갔네. 고기가 전 고사리인 줄 알았는데 다 고기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이 민초의 힘을 말아야죠. 말아 드시는 스타일. 좀 건져 먹고 말아가지고. 근데 국이 진짜 많다. 고기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저 싸주셨어요. 우와. 그리고 남으신 거. 제 허기지네요. 최태준 먹방 기자가 도전이네요. 제대로 먹방인데요, 오늘. 아니, 저 기자는 뭐 일정 안 해도 되겠어, 오늘. 진짜 대박이야. 저렇게 먹고 왔으니, 원. 싹싹. 와. 다 먹었습니다, 진짜. 점심을 딱 못 먹었을 때라 진짜 다 먹었어요. 취재라기보다 식사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요. 저번 주에 고생한 거를 저희는 사실 원작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원작 우리 화백님을 만나고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 원작은 좀 보셨어요? 저는 그걸 다 보진 못했는데 그 만화책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러면 원작과 영화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작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뭔가 또 다른 감동적인 포인트가 극적으로 뭔가 극대화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재해석이라면 식객에서의 재해석은 뭔가요? 식객에서의 재해석은 당황하지 마. 재해석이 별로 없었어, 이 영화에서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재해석이라기보다 식객이란 영화에서는 원작에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하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 최태준 기자 덕분에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원작만 못하다라는 어떤 좀 안 좋은 평이 좀 선입견처럼 앞섰던 영화였는데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취재를 해온 걸 보니까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영화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는 그 발빠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탄탄한 원작 그리고 인기 있는 원작을 발빠르게 그걸 영화화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먹방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최초요. 네. 사실 평가는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않았어요. 맞아요. 흥행적인 면에서는 손익분기점 150만 정도 됐었는데 300만 관객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1등 할 것 같아요? 저요? 요새 이렇게 정말 바쁜 현대인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약간 좀 두서가 없었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네. 아, 이거다 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맛있겠다라고 하는 음식만도 70가지가 넘을 겁니다. 네, 날씨도 덥고 해서 방 안에서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잠을 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입맛이 되살아나는 그런 보약 같은 영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식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히 지금 다른 영화들과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볼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음 누굽니까? 한식을 봤으니까 이번엔 프렌치로 넘어가. 느글거리는 프렌치를. 나 너무 기대돼. 제가 준비한 영화는 줄리 앤 줄리라고요. 헤드카피. 네. 영화로 맛보는 전설의 프렌치 요리. 본 아페티. 본 아페티. 되게 이상한 억양으로 줄리아 차일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맛있게 드세요라는 프랑스. 네. 굿 애프터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녕히 봉주르잖아요. 그 본에다가 본이 좋다. 봉이 좋다라는 내용이 그래요. 예. 약간 그러니까 입맛이나 뭐 본 아이덴티티. 맞아. 그러지 마세요. Your book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The Julie/Julia Project. I cook my way through Julia Child's cookbook. 365 days, 524 recipes. I am risking my well-being for a deranged assignment. Is it crazy? Yes. 사실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도 약간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이게 좀 실제 인물이 이제 그 줄리아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 요리는 굉장히 어렵고 만들기 힘들고 또 그때 당시 미국 문화 같은 것들은 뭐 통조림 데워 먹거나 그냥 빨리빨리 간편하게 해먹는 게 위주였거든요. 근데 줄리아 차일드가 프랑스 요리책을 내면서 쉽고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가정식 프랑스 요리를 이제 뭐 퍼뜨린 분이시구나. 네, 근데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는 그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요리사들의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아이콘적인 인물이라고 아니 그럼 저기 뭐 할 수 살리의 있죠. 여왕 뭐 마사 스튜어트 이런 정도 급으로 이제 그 요리 쪽에서는 훨씬 대단하죠. 사실 마사 스튜어트도 그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오호. 어쨌든 이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진짜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Welcome to the French Chef. I'm Julia Child. I'm Julia Child. Bon appetit. Well, that didn't go very well. Oh, you just have to have the courage of your conviction. 워낙 실존 인물의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소녀 같은데 등치 큰 아줌마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했어요.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보네버티도 잠깐만 약간 호흡을 넣고 콧소리를 약간 보네버티 보네버티 이렇게 가요. 이게 야 비슷하다. 거의 들숨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날숨이 없는 분이라서 우리 저기 잘하잖아 우리도. 들숨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성균 선배님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지. 갑자기 선배님이 하는 한번 해봐봐. 보네버티. 일단 하얀 거탑 성대모사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야 너만 의사야?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그것도 하고 저거 이혜진 북한산에서 만난 거.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보나페티가 진짜 똑같아. 아니 근데 이재 기자, 그 여기 메릴 스트립이 어떤 그 연기는 뭐 정평에 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뭐 많이 좀 먹고 이래야 되니까 좀 몸무게 좀 들고 이랬던 얘기가 있던데. 워낙 요리를 또 직접 하려고 연기를 하고 한 요리들을 또 먹어보고 해야 되긴 하니까 좀 7kg 정도가 쪘고요. 굉장히 장신이잖아요. 줄리아 차일드가. 그래서 189 정도 되거든요. 아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키를 그 키를 표현하려고 엄청나게 높은 구두도 신고 카메라 앵글이나 뭐 각도 찌우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 키가 정말 남편보다 이만큼 여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잘한다 간간히. 아니 근데 이재 기자, 줄리 파일은 누구예요 그러면? 줄리 파일은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네. 사실 평범한 여자였는데
직장도 뭐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삶에 굉장히 지쳐있는 여자였는데 줄리아 차일드의 그 요리책을 보고서 레시피를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해졌죠? 네, 파워블로거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리를 많은 사람이 따라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맛깔지게 좀 잘 따라했나 보네요. 근데 요리한 그 개수 자체가 네. 맞아, 말이 안 되죠. 워낙에 365일 동안 네. 524가지 요리를 그럼 하루에 하나 이상이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되셨죠. 이 영화 속에도 이렇게 음식 속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네. 그 프랑스식 소고기찜이 있거든요. 이게 줄리아 차일드와 줄리를 연결해주면서 두 사람의 삶에 끼친 영향이 꽤 큰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 지금까지 또 읽어가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군요. 이한 감독님 하면 또 아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유교적인 고등학교 교장님 출신이고 그 이한 감독님이 영화를 하는 거를 굉장히 끝까지 반대했던 아카데미를 타고 나서도 그래도 교사를 하지 그랬니 안정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 자존심이 있었던 제가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한 감독님과 제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영화를 반대하셔가지고 하면 안 돼?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셨어요? 아니 나도 단편 영화 상 받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제 해볼 만큼 했으니까 내려오라고. 이제 상 받았는데. 근데 상 받았으니까 아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스물을 해봤으니까 보여드렸을 나 때는 내려와라. 아, 이거 비슷하네요. 스물을 보여드렸을 때.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원래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자랑거리가 생기거든 주변 사람. 근데 정말 지금 다른 작품들과 다른 어떤 온도가 형성되는 게 이 지금 음식 남녀의 이한 감독이라는 거 하나로 지금 우리가 다 무장 해제가 돼 있어요. 범접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저희 둘이 준비한 아메리칸 셰프는 사실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서 사실 뭐 모티브를 얻었다 그럴까요?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과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화가 좋고 영화에 대한 의미가 있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영화를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요. 단순히 영화가 명작이라서 뭐 커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럼. 예. 영화에 어쨌든 대한.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맛, 그것에 비유한 어떤 인생,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찾아볼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었다. 아유 좋네. 되게 좋은 지적인데 그럼 그걸 소개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찾아볼 영화가 그렇게 많았으면 무슨 영화를 같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자가 같이 가이드를 주는 게 기획에선 또 중요한데 아무튼 굉장히 잘 말했어. 굉장히 잘 피곤해. 김정민 기자. 네네네네. 뭐 사실 이제 두 분이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텐데 누가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뭐 지금 정민 기자하고 무슨 뭐 기싸움을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 그럼. 먼저 하시죠. 네네네. 자, 저의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고요. 가장 최근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딜리셔스 로드무비 아메리칸 셰프. 아, 로드무비에. 그렇죠. Cause I gave it the Latin beat. You know, child. You threatening to fire me now? I'm telling you what I'm prepared to do if you don't cook my menu. Pick up your arms and make them shake. Baby, if you think you're shy, do me a favor, honey. 공교롭게도 윤상 기자님하고 같은 영화를 지금 선택하게 됐는데요. 뭐 그거는 영화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접근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로드무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나오죠. 아하.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문화적으로 푸드트럭이 그렇게 자리를 잡거나 많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푸드트럭을 타고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이렇게 인생을 여행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가족에도 되찾고 이런 따뜻함이 정말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셰프의 소재가 된 사람이 있는데 네.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네. 그죠. 그 사람 이야기만 해도 사실 영화 한 편 나올 로이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존 파브르 감독에게 뭐 음식도 가르쳐주고 실제 자기 레스토랑에서 체험도 하게 해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푸드트럭으로 유명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도 능력 있는 셰프였는데 좀 염증을 느껴서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이 국이라는 이름의 코리안 타코를 뭐 김치, 고추장이 들어간 타코를 팔면서 네, 유명해졌고요. 사실 여기서도 그 존 파브로가 아들과 함께 트위터를 이용해서 SNS로 유명해지잖아요. 그 푸드트럭과 트위터를 결합한 최초의 인물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지금 이재 기자가 한 얘기가 축약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딱 그 정리가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 존 파블로라는 감독이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줄 모르고 봤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두 번 놀란 게 이 사람은 꾼이다. 아니 셰프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아이언맨 1, 2를 연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되는 영화의 모든 코드를 알고 있고 셰프가 주인공인데 이 셰프를 멋지게 만들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뭐 소피아 베르가라라든지 스칼렛 요한슨이 저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하고 사귀었겠다라고 싶은 그 모든 설정을 애초에 이제 이분이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일하는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평가한테 이제 한 방을 맞고 나서 본인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푸드트럭으로 가고, 그러니까 장소는 점점점 협소해져요. 근데 음식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느낌, 더 따뜻해지고. 이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친밀도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 예. 사실 가지수도 다른 영화에 비해서 뭐 70여 가지, 그죠? 100여 가지. 네.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거기 나오는 쿠바 샌드위치처럼 사실 그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소울푸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 음식 하나의 무게감도 분명히 있다. 100가지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먹는 사람들이 그 멕시코 노동자들 뭐 이렇게. 근데 맛은 어때요, 그게? 육개장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육개장이요? 여기서 아니 꿈에 육개장 나오겠어요. 열이 담겨 있는 저는 육개장 저는 육개장 집념은 굉장히 인정할 스물의 만해요. 멘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맞니?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취재를 직접 미국에 다녀오신 거예요? 나도 가고 싶었어요. 보여주면 가죠. 네. 우리나라도 좀 많은 푸드트럭들이 있어요, 사실은. 취재한 걸 한번 볼까요, 그럼? 예. 진짜 영화보다는 이렇게 트럭들이 꽤 있어. 네, 소박한. 또 이제 또 피자를 파는구나, 이분들이. 근데 그 혹시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 한 5번 봤어요. 아, 그래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원래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푸드트럭을 차리잖아요. 저희도 원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차렸어요. 원래 셰프셨어요? 예. 진짜? 되게 비슷한데? 와.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막 날씨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밤에 하는 건 사실 포장마차에 더 가깝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영화 속에서 봤던 트럭하고 많이 달라요. 크기도 그렇고. 근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트럭을 하려면은 개조 이제 승인을 받고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아무래도 좀 절차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간략하게 좀 작은 트럭으로 그렇게 그래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저렇게 찍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재 방식인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취재는 르포 같은 느낌이네요. 저분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아메리칸 셰프 영화가 꽤 흥행을 했잖아요. 극장 개봉했을 때. 네네. 그러고 나서 뭐 매출이 올랐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올랐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나 인기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푸드 트럭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거 갈라먹는 건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갈라먹는 건데, 그거는. 야, 이거 제대로다, 제대로. 우와! 다 됐습니다. 예. 한 입만 먹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먹어야 맛있어요. 그걸 드세요.
아, 이건 진짜 맛이 고급스럽다. 피자 사실 분! 피자 하나만 사주세요. 피자 사실 거예요? 네. 와!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서 확실히 보니까 영화랑 현실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맞아. 나도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나 진짜 해볼까 말까?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안 하는 게 만들어 봤거든요. 네. 피트부르기뇽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굉장히 그냥 프랑스에서 집에서 흔히 해먹는 가정식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조림 같은 아주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줄리 앤 줄리아를 보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가짜도 괜찮아요. 준비하셔서 하면 줄리와 줄리아의 마음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 요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실 줄리아 차일드가 요리책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한 편집자가 그녀의 레시피를 보고 비프부르기뇽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책을 다시 만들게 된 그런 중요한 음식이고요. 또 줄리가 이 비프부르기뇽을 그 편집자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리와 줄리아를 이어주는 가장 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파부터 볶을게요. 딱딱한 당근과 향을 내주는 샐러리를 넣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랑스 요리하면 버터가 빠질 수 없겠죠? 줄리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 빵의 버터이자 내 삶의 숨결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You are the butter to my bread, the breath to my life, to my husband. I love you, babe. 그만큼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레드와인 아무거나 재료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홀토마토랑 이제 다 끝났어요. 1시간 정도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리는 진짜 간단하네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요. 그냥 푹 끓이는 게 포인트예요. 비주얼이 좋네요. 갈비찜 같기도 하고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주변이 요리의 온기로 따뜻해지고 줄리아하고 줄리아가 그렇게 요리를 하면서 왜 행복해졌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다. 가보셨네. 네. 괜찮겠다. 지금 먹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 기사에 약간 좀 뭐 말씀을 좀 어떻게 그럼요. 잘하니까 또 어떻게? 아니 실제로 저도 육개장 좀 싸가지고 올 걸. 그렇게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평가해보면 이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나 지금 너무 심하게 맛있어요. 맛있네. 진짜 먹자요? 심하게 맛있어요. 진짜 버터 많이 들어갔네. 토마토? 저는 많이 토마토. 많이 드세요. 야, 맛있네. 고기보다 짜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 음식 잘 이런 맛이구나. 아니 약간 한식 같으면서도 프랑스식이네요. 이게 와인이 들어가서 좀 특유의 풍미가 있어요. 맛있다. 야,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같아요. 그쵸? 지금 바로 우리가 줄리 앤 줄리아를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줄리엔 줄리아는 느글거리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맛있죠. 고봐. 지금 남자분들 반응 좋네요. 역시 먹여야 해요. 정말 먹여야 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취재였던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좀 김영원 기자. 예.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 남녀고요. 네네. 유명한 영화죠. 너무 저의 카피는 먹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가훈 같은데요? 아니 영화 제목을 약간 패러디했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참 뭐라고 제가 딴지를 걸기가 참 애매한 작품이죠, 사실. 그러나 이게
사실 이제 그 음식 남녀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한 어떤 그 한자의 어떤 그 나열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유교 경전 중에 얘기라는 것에서 나온 그 뜻이고요. 뭐 식욕과 색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인데 영화에서 아버지가 뭐 음식을 만드는 장면에서 딸이 뭐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교차 편집되기도 하고요. 그런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양 감독님이 뭘 기대하는 거야? 색욕을 다루고 사랑하는 장면은 그냥 어쨌든 표현하는 거야. 이양 감독님의 나오겠니? 인터 사랑해 얘도 아유. 이양 감독님이 정리는 해주셨어요. 이 영화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가족 의무 대 자유 의지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냥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음식 남녀도 지금 이 아버지가 사실 대만 최고의 주방장인데 초반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미각을이라고 해요. 근데 미각을 다시 찾아주는 게 사랑하는 여자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어떤 그 건강이나 그 의신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걱정하는 코드로 가다가 뒤집어 엎는 게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뭐 이 영화를 어쨌든 음식 남녀를 준비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보면은 거의 음식 영화에서는 거의 뭐 길이 남을 명작. 아 그래요? 교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첫 오프닝 시퀀스부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드는 소리나 편집, 구성, 사운드까지 놓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뭐 칼이나 뭐 중식 칼, 웍 등을 이용한 중식 조리법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기름 소리. 맞아. 한 번 왜 이렇게 놀래지 말라고 뿌려주나 봐요. 저걸 또 한 번 돌려줘. 아니 이런 거 쓴다면 좀 쉽게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 하필이면 오프닝 대 오프닝으로 이거 진짜 붙어서. 바이블이야 바이블. 그게 연출력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아까 식객은 한국 요리는 약간 보글보글하는 그 소리니까는 이건 중국 요리는 기름에 그 치직거리는 그 소리가 보기엔 그래도 막상 먹으면 느글거리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심혈을 기울인 씬인가요? 어때요? 이게 뭐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 정도 제작비 낭비네요. 제 낭비라기보다는 보통 보편적인 현장에서 촬영 그 여건에서는 하루 안에 끝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고 이 영화에서만 나온 음식이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러닝타임이 120분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야. 아니 근데 왜 우리는 보통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식의주니까 먹는 게 제일 앞에 오네요. 우리는 이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요. 우리는 이제 옷을 입고 밥을 먹고요.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네. 무슨 책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식이 중요하다는. 그만큼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도 많고. 아니 그러잖아 이거 이양 감독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뭐 사실 뭐 조금 뭐 소개를 해주나 뭐 롤모델 아닙니까 본인의? 저는 저 커가지고 이한 감독님처럼 되고 싶어요. 더 커야 되나? 물론 이한 감독님이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할 때 나이가 37살 정도 되세요. 저보다는 한 살 많은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작품만 가지고도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최근작으로 보는 라이프 오브 파이, 새끼, 브로크백 마운틴, 와우장룡 이거는 초기작이에요. 되게 대중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이한 감독님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엄청난 거장이시지만 한 6년 정도는 백수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돈 벌고 경제 활동을 하고 집에서 그때 요리에 대한 이게 명장들의 어떤 그 거쳐야 되는 그 필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도 옛날 비디오 가게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현명한 아내들과 함께